마켓 리더에게 이슈 들어볼게요. 오늘 주제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3월 증시 투자 전략입니다. 23년도의 1분기도 마지막 달인데요. 1월과 2월의 온도차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3월은 과연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요.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형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1월 중순에 만났던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이걸 정확하게 또 기억하고 있는 게 그때는 저희가 1년 전망을 이야기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는 박스권 장세가 예상된다. 박스권 매매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그때가 막 오르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박스권 매매 전략을 우리가 세워보자라고 하셔서 했는데 정말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네. 다시 한번 모시고 저희가 3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3월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중에서도 첫 번째 외국인의 방향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천억 원 매수하고 있지만 사실 최근 방향 보면 선물에서도 그렇고 뭐 현물에서도 이렇다 할 정확한 방향성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 연초에 사실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샀잖아요. 네. 그래서 한 8조 원 정도 사다가 2월 들어서 보니까 한 1.5조 원 정도 좀 매도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럼 외국인이 갑자기 열심히 사다가 왜 팔기 시작했나를 보면은 일단은 뭐 미국의 금리가 계속 치솟아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 전에 이제 기준금리를 3.5로 해서 더 안 올리고 동결을 했는데 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4.75까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더 올리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강한 미국의 뭐 물가라든지 아니면 고용 지표 이런 부분 때문에 연준이 계속 긴축을 하면서 미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원을 갖고 있는 것보다 달러를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부 안 그래도 이제 이익이 좀 연초이로 많이 난 상태고 이제 환율로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하고 넘어가는 정도 이 정도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네, 말씀 주시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구조적인 매도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구조적으로 돌아섰다는 게 아니라면 혹시 언제쯤 다시 돌아올까요? 지금 이제 어제 중국의 PMI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상당히 잘 나왔어요. 맞아요. 52 이상 나왔는데 그게 2021년 4월 달을 고점 찍고 그때부터 계속 빠졌던 겁니다. 근데 그게 회복된 거. 네,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세게 한번 튀어서 올라왔는데 당연히 리오프닝 효과죠. 보복 소비의 효과고 이런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이러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이 약간 돌아오는 모습 같은 경우도 중국이 생각보다 GDP도 성장률이 좋고 PMI 같은 미래를 나타내는 경기 전망치가 좋다 그러면은 한국이 또 중국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국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이머징 마켓 중에서 아시아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투자가 영국의 투자가 다들 비중이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팔고 나간다기보다도 기회가 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미국의 지금 굉장히 빠른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둔화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좀 돌아올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는 당장 돌아오긴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큰 흐름은 이제 금리 인상이 이상으로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때쯤 그러니까 2분기 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뭐 멀지 않네요. 네네. 지금이 1분기 마지막 달이니까 그렇습니다. 2분기쯤에는 안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 시장을 보면은 개별 종목, 그러니까 재료 있는 종목들, 그리고 테마성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로봇이나 AI 관련주 오늘은 좀 쉬어가지만 최근 시장을 좀 주도하는 모습이었고 2차 전지 관련주의 강세도 눈에 띄었고 오늘은 뭐 전고체 관련주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일까요? 대형주 괜찮다고 좀 생각하셨었잖아요. 대형주가 이제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경기 선행지수 같은 커다란 매크로 사이클이 돌아서는 거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약간 기미가 보여요. 중국은 좀 돌았고 그 다음에 어제 ISM 제조업 지수 미국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부진했지만은 그래도 돌긴 돌았어요. 네. 서비스업 지수도 돌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보면은 조금 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는 것보다는 약간 돌아서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외국인이 팔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형주가 뻗어나가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뻗어나가려고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둔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2분기 뭐 후반이라든지 아니면 6, 7월 정도에 금리 인상이 거의 이제 멈췄다. 네. 이게 이제 확실해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중소형주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투자 심리도 상당히 좋아졌고 네. 유동성도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리고 테마도 많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네, 로봇에다 AI에다가 뭐 정말 배터리에 많아요, 요즘 테마가. 할 거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계속 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 돌아설 때 그때 이제 대형주로 다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또 특징주들이 보면은 이제 중국 관련주들 맞아요. 중국 지표가 너무 잘 나오니까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또 대형주들이 많이 포지션돼 있죠. 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중국 오늘은 좀 잘 가고 있는 느낌인데 이런 네네. 소비주들이 오히려 지표가 잘 나와서 양회에서 부양책이 안 나올까 봐 또 이런 걱정도 한간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계속 중국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 중국이 사실 중국도 거의 1조 달러 정도를 그동안 풀어서 부양을 계속 했었습니다. 네. 계속 했었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복병이었던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활성화 안 됐던 부분들인데 그게 1월 달부터 해서 이제 보복 소비가 시작이 됐고 그동안에 그 중국 관련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컨테이너 지수라든지 BDI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고점 대비 거의 60-70% 이상씩 빠졌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돌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수혜주들이 단순히 이제 뭐 소비 관련주, 여행주, 카지노 뭐 이런 거에 국한되는 거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화학주라든지 예. 왜냐하면은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뭘 사면은 비닐봉탈이라도 들고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이제 화학 제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도 그동안 소비 못했던 거에 대한 중국인들을 위한 수입도 많이 돼야 될 거고 초강석도 들어와야 될 거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 산업재 관련한 이런 주식들이 오늘 반등을 하고 있고 맞아요. 이런 모습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단순히 소비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철강이라던가 화학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뭐 양해와 상관없이 이들 종목은 잘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유효하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이 관련 섹터들 중에서 전고체 테마 괜찮습니다. 지난 화요일장에서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연이어서 오늘 또 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에 뭐 대형주도 그렇지만 중소형주들이 와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흐름 계속 전고체 관련해서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네, 뭐 앞으로 이제 꿈이 있고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이제 자본들이 모이고 기술 투자가 일어나서 여기가 이제 큰 시장이 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 그게 이제 상용화 되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SDI 자체적으로 얘기한 것도 상용화 목표가 2027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발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더 좋은 기술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활을 걸고 여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는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매출이 나오고 수주가 있는 이러한 배터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정부 정책상으로도 굉장히 밀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먼저 이제 투자를 하시다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술이 제대로 상용화되는 거를 보면서 차츰 투자를 해도 늦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사실 배터리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꾸준히 해주셨었는데 그렇다면 배터리와 뭐 전고체 고른다면 어디를 고르시겠습니까? 내용에 지금 살짝 힌트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네. 한 줄 표현해 주신다면요. 네, 참고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전고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해 물질을 이제 고체로 만들어 가지고 불이 안 나게 화재 위험을 네. 낮추고 에너지 밀도를 확 높이는 이런 이제 첨단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의 유효성은 인정을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저희가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이렇게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새로 진입자가 없어서
자체적으로만 증설을 해야 되는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계속 수주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도 수주 발표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LNF가 최근에 3조 8천 정도 수주 발표를 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수주가 나오는, 그래서 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이런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더 안전하고 또 장기적으로 성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수익을 내주고 있고 앞으로도 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배터리 쪽에서는 유효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희 그럼 반도체 쪽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내내 굉장한 뉴스가 됐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세부 기준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뉴스가 시장 안에서 떠들썩합니다. 특히 저희가 짚고 싶은 부분은 초과 이익 부분인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이 결국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과 사이에서 너네 골라 이런 느낌도 살짝 들고 나야 쟤야 이런 어린이 싸움 같은 느낌도 들어요. 과연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이게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네.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손님 초대해 놓고서 우리는 안 가 이랬는데 막 억지로 모셔가지고 꼭 오세요 해서 이제 초대해 놓고서 갔는데 입장권 파는 거죠 갑자기. 돈 내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건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크게 투자를 발표를 했었고 170억 불 정도.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이제 아직 구체화는 안 됐지만 이제 투자를 할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으면은 받은 것만큼 일부 토해내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어 보여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면.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희생해야 되는 거는 중국에 공장을 많이 지어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우시 공장이나 시안 공장 이런 쪽에 낸드 공장과 반도체 디램 공장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8나노 정도 되는 이제 평균적으로 그런데 미국이 딱 제동 건 게 18나노 이하로 투자하는 거는 첨단 반도체는 그게 안 된다. 여기 장비도 못 넣는다. 이렇게 10월까지만 딱 유예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반도체는 계속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원가를 낮춰야 되는 이런 산업인데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게 거기를 막아버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는 나중에 레거시만 하는 싸구려 공장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철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손해인 거죠. 철수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거 손해가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중국 때문에 철수는 안 할 것 같은데도 어쨌든 투자를 못하는 반도체 공장이라는 거는 점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놨던 것들을 희생하면서 미국으로 가는 건데 손님 모셔놓고 티켓값 받고 거기다가 공짜로 해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한국을 모신 거죠. 왜냐하면 네. 한국이 전 세계 반도체 70%를 들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냉정하게 노하면은 미국도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정치적인 부분이 있고 이 접근 자체가 미국이 어떤 경제적인 논리의 접근이 아니라 안보적인 접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의 패권, 미국의 힘 이런 거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기업들 좀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생각해 보자면 이 시장의 흐름상 관련 기업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투자는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지원받은 금액도 꽤 되고 오늘 매경 기사 보니까 3조 초반 정도의 이제 지원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야 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제 많은 그 빅테크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이 반도체 서버라든지 이런 데에 제일 큰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투자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되돌려주는 부분이나 또는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 첨단 공장에 어떤 장비가 못 들어가는 부분들은 협상을 통해서 좀 풀어나가야겠죠. 네. 결국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그러니까 난감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잘 협상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 업황은 최악이고 상황도 좀 난감하긴 한데 투자자분들은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죠. 나는 네. 사야 됩니까? 이거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담아보자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있으셨는데 계속 네. 유효합니까? 그렇죠. 이제 반도체는 뭐 많이들 이미 갖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가가 좀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 업종은 업황의 바닥 6개월 전에 반도체 주가가 반등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1분기 적자가 확대되고 2분기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2분기까지
아직까지 전자나 하이닉스나 다 좀 반도체 쪽에서는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은 외국인들이 벌써 1월 달부터 사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 2분기 정도 가면은 2분기 말 정도 가면은 지금 재고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재고가 조금씩 줄어들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중국이 2년 동안 스마트폰을 별로 안 샀어요. 2년 내내 역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1월 달에 스마트폰 데이터를 보니까 40% 정도 늘었더라고요. 아. 전월 대비. 네, 전월 대비.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는 아직도 나빠요. 전체적으로 아직 나쁜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나는 시장들이 하나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AI 투자하면서 그 챗GPT나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서버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들이 조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국소적인 경기 회복,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중국의 장비 입고를 제한한다든지 네. 증설을 제한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원래 더 거기서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반도체가 네. 그거를 축소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주식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담아본다, 좀 기다려본다, 하나, 둘, 셋. 담아야죠. 네. 담아야죠. 네, 이 저점이 부근에서 계속 담자.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3월 증시 시작일입니다. 간략하게 좀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 있는지 이것만은 꼭 체크해보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 주신다면요. 네, 지표들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용 지표고요. 저번에 이제 51만 좀 넘게 신규 고용이 늘어나가지고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줬었죠. 이번에는 한 20만 정도가 예측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낮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좀 안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바로 물가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가 지금 되게 중요한데 예상치보다 나쁘게 나와야 돼요. 나쁘게 나와야지. 지금 주식시장의 긴축의 화두 이 부분이 안정화될 수 있을 안정화될 것 수 같아요. 있고 그게 돼야 외국인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주식시장이 바닥을 잡고 돌아왔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는 OECD 경기선행지수도 턴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ISM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만 돌면은 금융의 양쪽 축인 하나의 금융 유동성 이 부분은 조금 시간 걸릴 거고요. 한 분기 정도 걸릴 네. 거고 반면에 다른 한 축인 경기 펀더멘탈 이코로 이익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미 좀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의 문제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체크해야 될 이 지표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리 긴축 우려감을 계속 풍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잠재우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표가 좀 예상보다 안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에 사실 공감이 가긴 하는데요. 대표님 저랑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지수가 올라줘야 될 텐데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은 수익을 얻기를 좀 바라시는 마음을 많이 표현해 주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 3월 증시에 대해서 좀 점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대표님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로스의 자산운용의 김태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